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사실 리플을 안 다뤄도 됩니다. 네, 중요한 자리는 아니기는 하죠, 아직.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리플이 언제 오르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진짜 이상한 유튜버들한테 속으시는 분들이 계속 또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누가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네. 어쨌든 자 그래도 막 리플 얘기하면서 제가 등쳐먹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리플을 제가 많이 다뤘어요. 제 채널 들어가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여기다 리플이라고 쓰면 영상이 쭉 나오는데 이게 PC 버전만 될 거예요. 모바일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전에 찍은 리플 들어가 보세요. 이 영상 찍었었고 그 다음에 리플 몰빵이시면 이렇게 대처해라. 이 얘기가 뭐였겠어요? 비트코인을 갈아타라. 이때 말 듣고 비트코인을 갈아타신 분들은 승자죠.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 처음에 김프로가 다른 코인은 다 팔아도 리플은 안 파는 이유 뭐 이런 얘기. 네. 완전 처음에 찍었던 거. 그렇죠. 이건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은 뭐냐면 리플 소송 관련된 것 요런 영상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예 리플 소송은 이긴 거거든요. 이따가도 좀 얘기하긴 할 건데 아직 안 끝났잖아. 맞는데 중요한 건 다 이겼어요.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요거랑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셨으면 하는 거는 리플로 갈아탈 타이밍 요 영상 요거 보세요. 요 영상을 보시면은 리플이 원래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지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르냐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받고 반등할 때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요.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그때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리플 그래도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코인들이 조금씩은 따라가죠. 근데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을 찍고 나서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리플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조금 다른 알트코인이 조금씩 따라가는데 그 조금씩도 안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리플이 폭발적으로 오르냐? 아니요. 네. 그럼 언제 오르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영상에다 담아놨으니까 불장에서 이걸 모른다면 수익의 반이 날아갑니다. 기로도 끝까지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요 썸네일 있죠? 네. 잡코인이 오르는 타이밍, 리플로 갈아탈 타이밍. 그러니까 잡코인이 오르는 타이밍에 리플로 갈아타야 된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을 반드시 꼭 보세요. 네. 꼭 먼저 보세요. 영상 안 보고 그냥 헛소리 달 거면 리플 그냥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짜증나니까. 네? 아시겠죠? 헛소리 할 거면 그냥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 많았어요. 올라갈 거면 올라가면 어쩔 건데, 뭐 해가지고 뭐 합의돼가지고 뭐 폭발할 거면 어쩔 건데, 뭐 이런 댓글 많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네. 그냥 지나가시라고요, 제발. 그냥. 네, 그냥 그런 행복회로 돌려준 유튜버들한테 가가지고 또 믿습니다라고 댓글 다시라고요. 또 걔네들이 홍보하는 레퍼럴 들어가가지고 돈 잃으시고 그러시라고요, 제발. 그냥 조용히 가시라고요. 저는 그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영상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언제 타이밍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리플 소송 관련해서 왜 다 이겼다고 왜 전부 다 이겼다고 얘기하는지. 네. 항소하면 뭐 더 뒤집어질까? 네. 안 뒤집혀진다라는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리플 관련해서도 소송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국내 언론사에서 다 복붙 기사만 쏟아낼 때 저랑 김프로가 판결문 다 해가면서 자료 만들었었어요. 네. 그때 유입되신 분들이 많겠죠. 많을 텐데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리플에 대한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소송에서 이겼으나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더 지금 상황 나은 상황이고 이런 걸 차근차근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제가 더 깊게 팠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 한번 쭉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좀 얘기하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서
그래서 리플의 호재는 무엇이냐? 리플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뭐가 있냐?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과연 소송이 끝난다고 리플이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이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건 정확히 뭐예요? 리플은 공급에 큰 영향은 없으니까 네. 결국엔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걸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 리플에 소송 걸린 것 중에서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고 파는 것, 우리들끼리 여러분들이랑 저가 거래소에서 이제 리플을 사고 파는 것, 요게 증권이다 라는 내용이 제일 핵심이고 골자였거든요, 소송에서. 근데 그걸 이겼어요. 리플이 이긴 거예요. 우리들끼리 거래소에서 주고받는 거 그거 증권이 아니다 라고 아예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SEC가 지금 소송을 태클을 거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 구석에 있는 그냥 이상한 거,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 그런 네. 걸 가지고 항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래소에서 증권을 리플을 사고 파는 게 증권이다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가 쉽게 말하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만 리플을 상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상장을 다 상장된 걸 다 상폐시키고 나면 그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거래소 상폐되네. 내가 사고 싶은데 거래소 살 수가 없네. 리플 사고 싶으면은 그 뭐 증권 거래소 이런 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증권 거래소에서는 리플 상장시켜요? 안 시키죠. 그럼 사고 싶을 때 살 수 없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그런 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였는데 그게 리플이 이긴 걸로 결론이 났다고요. 이해 갔죠? 이해 가셨죠, 여러분? 아닌데 항소한다던데 항소한 거 다른 거라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4-5개 주요 항목이 있었는데 그 다른 거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라고요. 우리 정작 중요한 거는 리플이 이겼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수요는 거의 회복된 거예요. 리플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 아무런 문제 없네. 예. 문제 없네. 그래서 이제 리플 딱 판결 났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가장 먼저 리플을 상장시켰죠.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리고 상폐시킨 거래소에서 다 상장시켰죠? 결론 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올 만한 요 수요는 이미 다 들어왔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해 갔죠? 해서 리플 요거 지금 합의만 하면은 폭발적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관심도 없는 대도 않는 거 합의한다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올라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제 말은. 솔직히 그냥 딱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팬심 이런 거 떠나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오르냐고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폭발적으로 수요가 안 오른다 이거예요. 다만 기대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소송이 아예 딱 끝났으면 리플이랑 협업하고 싶었는데 SEC의 눈치를 보느라 협업하지 못했던 애들이 눈치 보지 않고 협업하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늘긴 하죠. 그런 식의 수요는 늘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솔직한 생각으로 SEC 눈치 봐가지고 리플이랑 협업 안 하는 회사가 있었던가? 지금도 협업한다고 막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더 식이 나올 나오는 수 거. 있고 그럼 더 좋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수요 증가. 네? 그 정도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합의 보고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뭐 현물 ETF가 된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 증가. 요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오른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오르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합의만 한다고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네. 근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 언제 올라간다? 합의를 하고 어디랑 협업한대. 그러면 이 협업이 굉장히 좋은 협업이다. 라고 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단순히 합의한다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그 소송에 이겼을 때는 올라갔잖아. 그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코인베이스 상장에 상폐한 다른 거래소 다 상장해.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고, 지금 합의 보는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다? 그냥 SEC랑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 딱 그거 하나. 그렇죠. 그거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정말 좋은 데랑 협업을 한다.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현물 ETF가 이제 생겨난다. 이러면 그때서야 이런 게 호재인 거지. 당장 합의만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의가 나쁘냐 좋냐? 그럼 좋죠. 근데 이게 정말 진짜 다른 유튜버들이 말할 정도로
아, 이것 때문에 그동안 안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 판결했을 때도 많이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럴 만큼 이게 정말 좋은 호재냐? 라고 하면 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리플 갖고 있고 여전히 물론 비중은 많이 줄였죠. 네,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리플 가지고 있고 그 리플이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근데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는 호주의 건덕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단순히 합의만 가지고는 호주의 건덕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합의 이후에 어디랑 협업하느냐, 합의 이후에 현물 ETF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더 큰 호재다 이런 게 가능하지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랑 어떻게 생각해? 뭐 똑같죠.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리스크가 하나 줄어드는 거는 맞지만 SEC가 더 이상 안 건드린다. 그냥 그게 다잖아요. 이걸로 뭐 100배, 1000배 올라간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쳐놓고 정말 큰 호재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호재일 수 있는 게 남아있긴 해요. 뭘 것 같아? 요 소송이랑 아예 무관하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네.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폭등해. 뭐냐면 제 생각에 리플의 소각입니다. 아, 리플의 소각이에요. 리플의 소각. 그러니까 왜 리플의 소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갈링하우스가 그 욕심만 그득그득한 사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솔직히. 다 알잖아요, 사실. 네?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리플이 엄청나게 많고 리플의 이제 이런 가격, 예? 혹은 뭐 리플이 갖고 있는 양 이런 거 생각해서 어쨌든 리플을 소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이제 리플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리플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씩 이제 시장에 풀어요. 은행이나 뭐 이런 데 푼 다음에 너는 살래?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100개를 풀었는데 그중에 누가 한 70개 다 합쳐 70개 샀어. 그럼 나머지 30개는 다시 락업해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가장 최근에는 다 완판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봤을 때 완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아, 네. 잘 안 팔린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아직도 풀어야 될 게 여전히 많고. 네. 그런 상황에서 리플을 필요 없는 물량. 이미 리플은 이제 전부 다 채굴 해놓고 그 리플이라는 회사, 리플사에서 이런 식으로 풀면서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인 건데 해서 리플사에서 정 안 팔리겠는 물량, 요 물량 그냥 소각하면 일단은 리플사의 요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해당 요걸로 가격이 올라서 결국엔 이득이라고 친다면 소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희망 회로에 불과하긴 해요. 근데 진짜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크 2018년.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소각을 한 번에 확 땡겨서 할 가능성 자체가 높은가 싶어가지고. 아니 별로 2018년 그때도 그 네. 이제 그 리플의 일정 부분 락업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풀게요. 이런 얘기 하면서 갑자기 가격이 뛰었던 거거든. 네. 근데 이제 그 소각을 할지 안 할지를 떠나서 네. 소각을 하면 정말 18년처럼 오를 가능성 높은 건 맞잖아. 그렇죠. 내 생각엔 많이 안 해도 돼. 한 10에서 한 20%, 전체 물량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한 10%. 네. 10% 정도만 소각을 해. 에? 이러면 리플 지금도 소각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송할 때마다 조금씩 소각되거든요. 네. 근데 그 소각되는 걸로 제가 그때 계산해 봤는데 전체 물량의 1%가 소각이 되려면 그 속도로 그러면 한 뭐 1000년 걸리던가? 뒤에 0 많이 붙었었죠. 뭐 네. 몇백 년 걸리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송되면서 소각되는 건 의미가 1도 없는 1도 없는 거니까 계산해 보세요. 전 해봤으니까. 전 해봤어요. 어디서 주워 듣고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고 아예 그냥 묶여 있는 거. 어차피 잘 안 팔릴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냥 그거 소각하자. 가 된다면. 그렇죠. 이거 뭐 굿 죽어도 못 파는 물량이다. 그러면 아예 태워버려야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한 10%만 소각해도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과연 갈링하우스가 그런 선택을 하느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무튼 네. 이런 의미에서 네, 호재거리가 없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체 10%씩 뭉텅이로 소각하는 경우도 별로 없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의미가 있을 만한 건데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네. 근데 만약에 한다면 대박이다. 그쵸. 네.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안 하나? 저는 아직까지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갈링하우스가 본인이 갖고 있는 물량의 몇 %나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링하우스가 노리는 건 현물 ETF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 지금 갑자기 토크노믹스를 바꾼다고 하면은 현물 ETF를 하는 데는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토크노믹스에 그렇게 큰 변화를 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합의가 정말 큰 호재일 것 같냐? 라고 하면 아니요. 네, 합의가 되고 나면은 뭐 현물 ETF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그 이후에 것도 뭐가 있으니까. 생겨나면 네. 그게 이제 그 호재니까 뭐 합의 자체가 의미 없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 네, 합의 때문에 폭발적으로 오른다? 네. 그건 불가능하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말이 틀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찍었던 유튜브 쭉 보시고 리플 관련해서 쭉 보세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행복회로 돌려주는 유튜버들이 쓴 거 쭉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차트 관련되는 거를 이제 조금 볼까? 네. 차트 관련한 거 보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 영상을 보셔야 돼요. 리플로 갈아탈 타이밍 요 영상이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몹시 중요한 영상이에요. 자, 요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고점을 뚫고 나서 그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오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리플이 비트코인이 언제 고점이냐라고 하면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15년 하반기가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전에는 2015년 상반기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대로 간다면인 거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몇 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그 폭발적인 추세를 꺾었거든요. 예전이랑 비슷하게 가게끔 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예전이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치면은 2015년 한 10월, 9월 아마 이때쯤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면 리플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언제다? 2015년 말. 겨울 돼서 25년 겨울. 네. 이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이 아까 그 영상이 있어요. 네, 잘 보시고 자, 그거 보시면은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2015년 요 말에 엘리엇 파동을 무조건 한 번 겪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요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2015년을 가면 그러면 1, 2, 3, 4, 5 해가지고 3달러, 2.5달러가 최고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네. 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리플이 폭발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15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혹은 하반기라 하더라도 한 7월, 8월 요쯤에 이미 3달러를 찍어야 돼요. 이미 3달러를 찍고 내려왔다면 그러면 2015년 말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요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괜히 찍고 있나? 들으실 분들만 들으세요. 네. 내가 2.5달러까지 가는 거 기다리려고 리플 사모는 줄 알아? 막 제가 갖고 있으라 했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죠. 제가 갖고 있으라 했냐고요. 전 갈아타라 했잖아요, 비트로. 네? 아무튼 해서 그 엘리엇 파동을 한번 겪는데 그 전에 어디를 찍느냐가 결국엔 최종적인 불장의 고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네, 해서 어쨌든 그 내년 한 상반기 전에 올라갔던 베스트고 뭐 늦더라도 한 7월, 8월, 9월 요때쯤에 네. 요때쯤에는 3달러를 찍고 내려와야지 여기서부터 1, 2, 3, 4, 5 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8달러, 9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갈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1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기껏 해봐 2.5달러, 3달러가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네.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요거는 뭐 동의하지 사실. 다른 의견을 낼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럼 요것보다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내년 말이 되기 전에 여기를 찍고 내려오면 여기서 1, 2, 3, 4, 5 해서
이제 요때 기준으로 치면은 한 $20 이상?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여요. 지금까지 뭐 한 번 불장 겪으면서 엘리엇 파동 3번씩 겪은 거는 도지가 거의 유리하지. 네. 근데 뭐 리플이라고 안 할 그건 없잖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1, 2, 3, 4, 5 해서 딱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랑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제 15년 뭐 상반기든 한 8, 9월 달이든 어쨌든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받으면 1, 2 이렇게 3, 4, 5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치면 한 여기가 한 2.5달러니까 한 곱하기 3하면 한 7달러, 8달러? 뭐 많이 올라가면 막 10달러? 요 정도까지 보는 게 최대치를 여기까지 보는 게 그게 거의 베스트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올라간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아예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요. 비트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네. 네. 아닌데 비트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트가 지금 정고점을 넘을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는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비트는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리플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리플이 지난 2주간 많이 올랐다고 한들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리플 여기 저점 잡으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사실 그 전에 리플을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요럴 때 사가지고 장투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계속 갖고 있을 거면 이제 비트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나는 리플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길게 횡보하거나 안 그러면 리플보다 여전히 비트가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을 감내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지금 0.6달러인데 이제 6달러까지만 가도 10배인 거고 뭐 9달러까지 가면 15배인 거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 기다리겠어.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그렇죠. 오래 걸리는 거를. 감내해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좀 이해가시죠? 그 저점을 가까이 찍은 것 같냐라고 하면 저도 저점 가까이 찍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BTC 마켓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TC 마켓이지? 네. 지금 로우 차트로 돼 있어서 그런데 BTC 마켓으로 봐도 지금 그냥 저점이에요. 완전히 그 올타임 저점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고. 그 BTC 마켓의 뜻은 비트코인 가격 대비 리플이에요. 네. 이걸로 봐도 그냥 작년 7월부터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률을 리플이 못 따라갔다는 게 그냥 딱 보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소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는 훨씬 더 유리했던 상황이다. 네. 그래서 리플 언제 사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불장 끝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만 유리하지 사실 계속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계속 비트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을 드렸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비트보다 무조건 더 올라가는 코인이 생기거든요.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생겨요. 그렇죠. 근데 요번엔 그게 솔라나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리플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리플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리플도 갖고 있고 솔라나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솔라나가 치고 올라가니까 리플의 비중을 확 줄였던 겁니다. 네. 네, 소송 끝나고 나서 별로 안 올라가네? 확 줄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대응을 하는 건데 이미 지나간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점은 거의 찍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폭발적으로 올라가냐? 네, 혹은 뭐 소송에 합의했다고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냐? 요거는 아닐 것 같다. 네, 이런 걸 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뚫느냐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못 뚫었죠? 네, 못 뚫었죠? 뚫으면 어떡할 건데 막 이러신 분들도 많았는데 뚫으면 좋은 거죠. 스트레스 받아. 네, 뚫으면 당연히 좋죠. 저 뚫을 줄 뚫으면 잘했어요. 좋은 거죠. 네. 네, 근데 결국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엘리엇 파동상 이제 361.8까지 찍고 뚫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트로 봤을 때는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거는 저 라인을 뚫어야 된다. 저 점선. 예. 네, 여기에서 요 선을 뚫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뚫고 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식으로 되겠죠? 1, 2, 뭐 3, 4, 5 그다음에 뭐 A, B, C 그다음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베스트죠, 이게.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요 안에 7월 요때 안에 혹은 뭐 7, 8월 한 요때쯤 안에 요런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요런 얘기예요. 네. 요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플을 난 그래도 사고 싶긴 한데 언제 살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비밀. 이건 비밀.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네. 어디는 언제다 이렇게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받고 딱 반등할 때 요때 요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 전에부터 갈아타 있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엘리엇 파동을 만약에 2번 겪는다. 그러면은 미리 갖고 있는 게 훨씬 그치. 낫게 되는 뭐 그렇기도 거죠. 하고 근데 이제 요 끄트머리에서는 알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왜냐면 여기서 조정을 많이 겪지만 그래도 요 구간 동안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비밀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금 어디라고 확신해서 말하기가 좀 그렇다. 예, 비트 고점도 제가 아직 언제고 얼마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측만 할 뿐인 건데 네. 예, 제가 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비밀.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는 걸로. 근데 나는 미리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얘가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라든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1달러 0.9달러죠.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최소한 1달러 이상 1.1달러 정도까지는 터치하고 난 이후에 그때 좀 리플로 갈아타시는 게 소가리를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확실한 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찍고 나서 되돌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런 자리에서 넘어 1.1달러 찍었을 때 혹은 뚫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반등했을 때 라든가 요럴 때 좀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럼 넌 어느 자리를 더 추천해? 저는 여기요. 제 생각에는. 네. 여기에서는 계속 1, 2 하면서 계속 옆에서 이렇게 막 삼각수렴하고 막 온갖 지랄을 다 떨 수 있는데 네.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아마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이때가 낫다. 요 얘기예요. 예,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동안은 뭐 어떻게 하라고? 비트로 갖고 있으라고요. 네? 네, 요런 얘기 하는 겁니다. 좀 리플만 하면 얘기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애증이라서 그렇죠. 애증이라서 이것도. 저도 리플 갖고 있고요. 김프로도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리플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제가 요 코인 관련된 요 알고리즘이 뜰 거 아닙니까 제 유튜브에 보면 막 리플 뭐 이번엔 뭐 리플 보면 답답하잖아요. 네. 네. 아니 이게 행복회로 굴려주는 게 여러분 듣기 더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리플 가지고 좀 수익을 거둬봐야겠다.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싫어요도 많이 달릴 거 알고 헛소리 댓글 많이 달릴 것도 알아요. 네.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거다. 네. 네. 아 요새 진짜 평정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아 리플 미쳐버리겠네. 평정심을 갖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니들은 뒤져라 나는 갈 길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리플 지난주에 올린 것도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은 안 보겠죠. 예. 네. 여러분 네 저희가 다 커트하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해야 할 덧붙일 얘기 있나 혹시? 아니요. 뭐 행복회로 돌리는 분들이 하는 말처럼 갈 수도 있기는 하죠. 뭐 얼마요? 뭐 몇백 달러? 몇백 달러? 거기까지 얘기한 사람 못 본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기는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8달러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해가지고 그거. 네. 한 몇십 년 기다리면. 화이팅. 네, 갈 수도 네. 있긴 하겠죠. 뭐 제가 뭐 싫다는 게 아니고. 네. 하면 저는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조금 봐보자. 그렇죠. 현명한 리플 투자자로서 조금 현실적으로 봐보자.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리플 방향으로. 좋겠다 좋다라고만 했으면 진짜 구독자 한 10만 찍었을 때. 진짜로. 네? 진짜 10만 찍었을 때. 네. 나 가끔씩 쉬운 길 두고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기도 해. 솔직한 말로.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네. 너 리플 몇 % 갖고 있냐?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인증 아마 다음 달에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한데
리플 갖고 있는 게 3.3%네요.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포트폴리오만 기준으로. 네. 뭐 한 10몇 퍼센트, 뭐 아니 한 20% 가까이 갖고 있을 때도 있었잖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3%.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반 기준으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